다들 슬슬 아이폰 17 구매하고 아니면 iOS 26으로 업데이트하고 한 달 정도 돼가시죠? 제 주위에 아이폰 17 시리즈로 바꾸거나 iOS 26으로 업데이트한 친구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보면 생각보다 쉽게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불편한 상태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7을 새로 사거나 iOS 26으로 업데이트하고 나서 꼭 바꿔야 하는 설정과 요금제, 꿀팁들까지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이제 테크도 이지하게 만성이지. 일단 첫 번째는 카메라 컨트롤. 이 아이폰 우측에 있는 카메라 컨트롤을 잘 쓰시는 분들은 또 잘 쓰시지만 안 쓰시는 분들은 딱히 안 쓰잖아요. 일단 저처럼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딱히 안 쓰시는 분들은 카메라 실행에서 없음으로 해주시면 이제 카메라 컨트롤 버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죠. 원래 이거 누르면 카메라가 켜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그래도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 어느 정도는 쓴다. 이게 또 급하게 카메라를 킬 일이 있을 때는 또 좋더라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그때도 이 카메라 컨트롤을 한 번 클릭해서 열게 할 건지 두 번 따닥 클릭해서 열게 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두 번 클릭으로 해놓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가끔 주머니에 넣거나 쥐고 있을 때 쉽게 눌리거든요. 실수로 이렇게 한 번 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카메라 컨트롤을 켜고 싶을 때는 그냥 따닥 두 번 누르게, 두 번 눌러서 카메라를 켜게 하는 게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사용자화에 있는데 여기서 전 카메라를 쓸 때 심도, 스타일, 톤 이런 거 딱히 안 쓰고 이 확대 축소도 그냥 손가락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출 하나만 설정해 두는데 이렇게 되면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이제 노출, 밝기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막 여기서 심도도 바꾸고 확대도 하고 축소도 했다가 그랬는데 사실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우리가 애플이 의도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진 않잖아요. 물론 여기서 심도 바꾸고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번거롭고 그냥 손으로 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빠를 때가 많아서 전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그냥 밝기 정도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요즘 또 MZ들 사이에서는 후레쉬 터트리는 그런 갬성색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후레쉬를 많이 켜시는 분들 아니면 라이브 포토 이런 특정 기능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카메라 상단에 항상 표시되게 할 수 있어요. 역시 카메라 설정에서 표시기. 아니 근데 표시기가 번역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표시기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너무 한글 패치가 덜 됐어. 이거 그냥 번역기를 돌릴 수준이야. 여기에 모든 옵션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후레쉬, 저는 후레쉬 자주 쓰거든요. 약간 MZ샷 느낌 내려고. 후레쉬, 라이브 포토 아니면 새로 생긴 듀얼 캡처 모드를 많이 쓴다 하시면 이렇게 활성화 해주시면 이제 카메라 상단에 방금 제가 활성화했던 라이브 포토, 후레쉬 그리고 비디오 모드에서는 듀얼 캡처 모드 요것들이 상단에 항상 표시돼 있죠. 이걸 만약에 끄면 카메라 모드에서 여기 우측이 엄청 심플해져요. 원하는 모드가 있으면 이렇게 네모를 눌러서 여기서 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쓰는 모드를 이렇게 상단에 표시하는 게 좋아서 켜둡니다. 이제 에어팟으로도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에어팟을 착용하시고 에어팟 설정에서 카메라 제어, 카메라 리모컨을 켜주시면 이제 에어팟을 한 번 누르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이건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거나 저처럼 혼자 릴스 찍고 싶을 때 유용하겠죠? 여기서 잠깐! 저는 늘 아이폰을 자급제로 구매하는데요. 저처럼 자급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요금제가 정말 고민이잖아요. 자급제로 사니까 약정이 없어서 통신사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미 잘 쓰고 있는 SKT 공식 온라인 샵인 T다이렉트 샵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 다이렉트 플랜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SKT만 써와서 한평생 SKT만 써왔는데 이번에 아이폰 에어도 세컨폰으로 T다에서 신규로 가입했어요. 일단 아이폰 에어 얘기가 나온 김에 eSI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eSIM을 한 번도 안 써봤어서 eSIM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았잖아요. 관련 영상도 많이 올렸고 근데 이번에 아이폰 에어가 나오면서 너무 예뻐서 아이폰 에어를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eSIM 전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반강제로 eSIM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써봤는데 이게 또 은근 편하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제일 큰 장점은 유심히 배송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에어 개통하던 날 영상인데요. 에어 배송 온 거 보고 퇴근하고 한 7시 반쯤에 집에서 바로 개통했거든요. 알뜰폰 유심은 편의점에 있기도 하던데 eSIM은 편의점조차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와이파이만 있으면 바로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평일 저녁 7시에 끝나기도 하고 야근을 또 많이 하니까 어디서든 와이파이만 잡히면 배송 기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개통되는 게 시간을 엄청 아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원래 eSIM이 가입할 때마다 2,7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마침 지금 T다이렉트 샵에서는 자급제로 번호 이동을 하고 신규 가입하면 이 eSIM 수수료가 0원 무료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이폰 에어 개통할 때 eSIM 무료로 개통했습니다. 2,750원이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면 훨씬 좋잖아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렉트 플랜 프로모션이에요. 대상은 T다이렉트 샵에서 핸드폰 구매 없이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하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eSIM도 포함이라서 이번에 저처럼 eSIM 전용으로 나온 이 아이폰 에어 구매하신 분들께도 좋아요. 참고로 이 프로모션은 이번에 아이폰 자급제를
요금제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쓰던 핸드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금제 가입하려고 보면 다이렉트 5G 694834 뭐 너무 뭐가 많잖아요. 뭘 골라야 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다이렉트 5G 48 요금제인데 이게 티더샵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이래요. 여기 적혀있는 프로모션 대상 요금제를 가입하시고 6개월만 유지하시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6개월 동안 매달 33,000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33,000원 곱하기 6하면 198,000원. 거의 6개월 동안 20만 원을 받아가는 거죠. 6개월 동안은 한 달에 15,000원을 내면서 데이터 110기가를 쓸 수 있어요. 110기가면 출퇴근하면서 유튜브 봐도 만송이지 봐도 큰 무리 없는 수준이니까 진짜 저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처럼 콘텐츠 많이 보시는 분들이 또 좋아할 것 같은 게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랑 네이버 웹툰 쿠키 30개를 최대 12개월간 줍니다. 1년 동안. 전 요즘 이걸로 환승연애 4 얼마 전에 막 시작했거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환승연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매년 이것만 기다려 도파민 터져. 가입 방법도 진짜 간단한 게 여기 하단에 20 무료로 개통하기 눌러서 그냥 이 화면에 안내되는 대로 따라하면 끝이에요. 20 셀프 개통하기. IMEI 이런 거 입력하고 이름이랑 주민번호 이런 거 입력하고 두 번째로는 쓰던 핸드폰을 반납하면 7만 원 보상을 해주는데요. 저처럼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를 새로 자급제로 구매하신 분들께 새로 추가된 혜택입니다. 자급제로 아이폰 17을 구매한 다음에 이달에 다이렉트 플랜 요금제를 가입하고 내가 기존에 쓰던 핸드폰을 반납하면 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 반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 민팁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꼭 직전에 쓰던 아이폰 15, 16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안 쓰는 핸드폰 아무거나 반납하셔도 됩니다. 쓰던 폰 시세 확인하기, 여기서 내가 기존에 쓰던 핸드폰이 얼마에 팔리는지 볼 수 있고 전 기존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 256을 썼으니까 A등급 기준 87만 5천 원이네. 전 핸드폰 깨끗하게 썼으니까 거의 87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TM을 찾을 수 있거든요. 민팁 ATM이 주위에 많이 없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은근 많더라고요. 저희 회사인 판교역만 보더라도 이렇게 꽤 많죠? 판교 현백에도 있고. 11월 13일까지 반납하면 이 휴대폰 중고 보상 가격에 T다이렉트 샵에서 7만 원을 추가로 보상해줍니다. 그냥 당근에 파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죠. 그리고 만약 수도권에 사신다면 민팁 홈이라는 서비스가 새로 생겨서 집에서도 비대면으로 택배로 반납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해요. 마지막은 진짜 만송이들을 위한 만송이지 전용 친구 추천 프로모션 혜택인데요. 나만의 추천인 코드를 만들고 추천 받은 사람이 다이렉트 플랜으로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을 하면 추천한 사람 그리고 추천 받은 사람 모두 네이버 페이 포인트 10,000원씩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근데 또 제가 고민을 해봤죠. 이게 만송이지 친구 추천 코드를 만송이들에게 드리면 추천한 사람과 추천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나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각각 10,000원씩 받아가는 건데 제가 그래도 이 10,000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제가 받을 걸 포기하고 여러분들께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2만 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2배인데요. 그냥 여기 추천인 코드에 만송이지 등록하기 하면 끝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하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네이버 페이 포인트 10,000원이 아니라 2만 원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 아이폰을 처음에 언박싱 하시면 우측 상단에 배터리가 몇 % 남았는지 배터리 잔량이 표시 안 돼요. 그럴 땐 설정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말씀드리는 김에 배터리를 좀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위에 전력 모드 들어가셔서 적응형 전력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켜주시면 여기 설명에 적힌 대로 평소보다 내가 배터리를 많이 쓸 때는 아이폰이 알아서 화면 밝기를 낮춰주거나 배터리가 20% 미만 남았을 땐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를 켜줘서 배터리를 아껴주는 모드예요. 전 대다수의 분들이 이걸 이렇게 활성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특히 이렇게 아이폰 에어처럼 배터리가 아주 빈약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걸 켜줘서 아이폰이 최대한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는 배터리 전력을 효율화하는 것보다 내 아이폰이 항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항상 밝기 자동으로 끄지 말고 저전력 모드 자동으로 켜지 마. 난 그냥 항상 최고 성능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꺼주셔도 되겠죠. 근데 아이폰 에어처럼 배터리가 약하신 분들은 이걸 꼭 켜주세요. 그리고 또 충전 관련해서는 그 바로 위에 충전을 누르시면 최대 몇 %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건지 정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100%로 되어 있을 텐데 물론 이게 항상 아이폰을 100%까지 충전하니까 당장은 좋죠. 아침에 출근했을 때도 아이폰이 100%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1, 2년 이상 썼을 때 아이폰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는 최대 충전을 80%나 근데 내 아이폰은 배터리가 너무 약해서 80%로 하루를 시작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90% 이렇게 80이나 90%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90%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미리 알림. 저는 미리 알림을 캘린더보다 잘 쓰거든요.
쓰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급하게 시키신 일이 있을 때 오늘 저녁에 뭐 영상 업로드 해야 된다, 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 땐 다 미리 알림에 적어두거든요. 근데 매번 이 미리 알림 앱 실행해서 플러스 누르고 뭐 회의록 작성하기 이런 식으로 쓰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제 간단하고 빠르게 미리 알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어센터에서 제어 항목 추가해서 여기에 미리 알림이라고 검색하면 새로운 미리 알림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제 제어센터에 새로운 미리 알림 위젯이 생겼죠. 물론 이렇게 확대해서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얘를 누르면 바로 상단에 팝업이 나타나면서 미리 알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회의록 작성하기, 그냥 이 제어센터 내려서 바로 아이콘 클릭해서 오늘 할 일 적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 저는 이렇게 제어센터 내려서 미리 알림 아이콘 누르는 것도 귀찮아요, 더 빨리 할 수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액션 버튼 있죠. 이 액션 버튼을 눌렀을 때도 바로 미리 알림을 작성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액션 버튼도 은근 사용하기 나름이야. 커스텀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동작 버튼 맨 끝에 제어 항목에서 제어 항목 선택, 방금 우리가 추가했던 이 새로운 미리 알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이 액션 버튼을 누르면 길게 눌러야 되는, 바로 미리 알림을 쓸 수 있는 팝업이 뜨죠. 액션 버튼 꾹 눌러서 바로 오늘 할 일 적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 그리고 사파리 iOS 26을 업데이트하고 나서 전 사파리가 조금 불편해진 것 같아요. 예뻐지긴 했는데 좀 불편해졌다고 느끼는데, 저는 막 이거 검색했다가 저거 검색했다가 또 다시 이거 검색했다가 하는 스타일이라서 탭을 엄청 많이 띄워놓거든요. 근데 이제 iOS 26을 업데이트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새로운 탭을 띄우려면 여기 우측 눌러서 새로운 탭 눌러서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이 우측에 점 3개 있는 버튼 있죠. 요거를 따닥 2번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탭 목록으로 뜨더라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내가 띄워놓은 탭들을 다 보고 싶다 하면 전 지금까지 우측 점 3개 눌러서 모든 탭 눌러야만 내가 띄워놓은 탭들을 다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주소 입력창을 그냥 이렇게 쓱 끌어두기만 하면 내가 띄워놓은 탭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쓱 이렇게. 이걸 왜 몰랐을까? 그리고 이 사파리 얘기 나온 김에 예전과 같은 사파리 하단 탭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설정에서 사파리 디자인, 여기서 탭 디자인을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하단을 누르시면 완전 똑같진 않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좀 더 익숙한 사파리 하단 탭 디자인이 나옵니다.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더 빠른 것 같아요. 바로 공유도 할 수 있고. 카메라를 다시 옮기기 귀찮아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아이폰 17 처음 구매하고 아니면 iOS 26을 업데이트하고 나서 꼭 해야 할 초기 세팅 그리고 각종 꿀팁들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이 찾은 꿀팁이 있다면 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아이폰 17 때문에 워낙 핫하잖아요.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T 다이렉트 샵의 유용한 요금제들과 이벤트 중인 내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특히 T다샵은 매장에 직접 귀찮게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바로 개통할 수 있어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도 평일에 회사, 주말엔 유튜브 하느라 직접 매장 가고 이러라 그러면 시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평생 SKT만 쓰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번 이벤트 내용을 봤는데 진짜 너무 좋고, 또 만송이지 코드를 쓰면 혜택이 2배가 되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우리 만송이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